어제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서 방송 얼마 전에 이제 자아성찰을 했잖아요. 그걸 떠올리면서 좀 방송 방향? 이런 게 계속 머리에 남더라고요. 책을 읽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이 책인데 읽었던 부분이 실력을 늘리려면 불편한 상황에 자주 놓아서 그 불편함이 편한 과정이 되게끔 그런 식의 이제 연습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이제 편하면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상황인 거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 방송도 이제 게임을 하고 싶어서 사실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만약 막상 하다 보면은 내 방송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그 자아성찰에서 얘기했던 이상적 목표. 나라는 사람이 좋아, 나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 시청자들이 찾아오는 방송.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송인데, 요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저챗을 하자.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저챗 영상을 남겨서, 음, 지나가다 유튜브를 보면 방문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그 과정에. 왜냐면은 저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 오게 만들려면 일단 공통점이 있어야 되고, 그쵸. 그 쉽지 않을 거. 그게 어제 책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쉽지 않다는 상황이 결국은 이게 불편한 상황인 건데, 이 불편한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거죠. 항상 뭐 삶을 쉬운 길로만 갈 순 없으니까, 물론 쉽게 가면 좋겠지만, 쉽게 가는 게 제가 원하는 결론을 무조건 내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가는 게 안 되고 있으면 이 상황을 타개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도 안 해보고 계속 이제 제한을 두면 결국에는 못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대화를 한다. 이런 거를 전제로 두면 사실 못 하죠. 그래서 이 저챗은, 혼자 하는 저챗은 혼자 하는 프레젠테이션. 그냥 요 느낌인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좀 남긴다는 생각? 그러면서 이제 뭐 제 생각도 이렇게 저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 제 생각을 정리한 것들을 올리면 어쨌든 사람이 친해지려면 가치관이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가 되는 과정도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가치관을 공유하다 보니까 친밀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 사이가 돼가는 건데, 결국 방송하는 사람과 시청자도 같은 인간관계니까 그런 같은 과정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저챗을 보통 다른 스트리머들도 저챗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그 저챗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도 결국에 가치관 공유고, 그 가치관 공유를 하기 위해 그 이제 팬카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져오는 이야기들을 보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찾아와야죠. 요게 이제 미션.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구성하는 것도 연습의 일환도 되고, 제가 이제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타파하는 과정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를 하는 걸 되게 꺼려해서 살면서 지금까지 발표도, 뭐 발표 준비는 도와도 발표 자체를 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전략을 변경을 하면서 항상 매일 못해도 한 10분 정도라도 그냥 떠들기. 물론 그냥은 아니죠. 주제를 가져와서 열심히 떠들기. 요런 거를 해봐야겠다는 거죠. 쉽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도 혼자서 떠드는 게 이제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저는 조용하게 생활하는 편이어가지고 혼자서 혼잣말을 그렇게 중얼거리진 않는데 여기에서는 억지로 소리를 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뭐 그게 또 한 단계 발전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전에 그런 영상을 봤었어요. 이것도 생방송으로 보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스트리머가 고민을 남겼는데 자기는 이제 저 챗에는 사람이 좀 있고 이제 주 컨텐츠 게임으로 넘어가면 주 컨텐츠로 넘어가면 시청자가 줄어든다. 요걸 보면서 요걸 보면서 이제 다른 좀 경력 있는 스트리머들이 대부분 거의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저챗 할 때는 사람들이 몰렸다가 게임 시작하면은 쭉 빠진다고.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해요. 들어줄 상대를 찾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이제 거의 보편적인 속성인데 그래서 뭐 회사 생활을 하거나 하면 대부분 자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누가 됐든. 이걸 여기서 이제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방송적인 관점에서 보면 방송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스트리머가 있죠. 방송하는 사람. 스트리머나 뭐 유튜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시청자가 있을 건데 이제 시청자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공유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들어줄 사람들을 찾기도 하는 거죠. 물론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제 저챗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챗 기준으로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근데 보통 채팅에 참여한다는 거는 하고 싶은 얘기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겠죠. 그 팬카페를 열어둔 것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쪽에 남겨라. 그러면은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제 이런 개념일 테니까. 그 스트리머나 유튜버도 자기만의 의견 전달이 있을 거고, 동시에 듣고 싶은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뭐 보통 유튜버는 의견 전달에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 그래서 이 스트리머는 사실 쌍방향 소통이잖아요. 댓글도 보면, 아니, 채팅도 보면서 자기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저챗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저챗이 없으면 가치관 공유를 스펙트럼 넓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저챗 영상들이 있거나 아니면 저챗 과정을 거쳐야지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이 유동 시청자가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 라던가 저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라던가 이런 생각에 걸리면은 또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고민을 듣고 제가 생각해본 분석해본 바예요. 아주 개인적으로. 넘어갔네. 어떻게 하면 저챗으로 가치관 공유가 가능한가? 저챗을 할 때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재밌겠다 생각도 했는데, 이제 아무 말 대잔치는 말을 존나 잘하는 사람, 재밌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만 즐거워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말을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막 모두가 인정하는 존나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재밌게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일단 저는 말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만 즐거워도 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런 목적으로 또 방송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왕 하는 것도 소통되면 재밌잖아요. 막 채팅 쳐주는 거 보고 거기에 반응도 하고 조언도 듣고 하면은 그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는 이건 추후에 해도 괜찮겠다. 제가 방송을 좀 잘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해도 괜찮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음, 저라는 사람에 대해 진실되게 방송하는 것. 요게 핵심이라고 봤어요. 그냥 사실 여부 이런 것들은 방송하다 보면은 밝혀지는 것도 있고 알려지는 것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든 드러나게 마련이지만 태도가 진실되면 통하지 않을까. 아예 가면이 없을 순 없겠죠? 아예 가면이 없을 순 없다. 왜냐? 이것은 사회적 예절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페르소나를 쓰되 방송인 찐새 페르소나를 쓰되 태도는 진실되자. 요게 이제 저챗의 핵심이다. 의견 공유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슈가 많으니까 누군가에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엄청 민감한 이슈들을 조심을 해야겠죠. 그 외에 나머지 철학적인 거, 인문학적, 철학적, 그다음에 리뷰, 개인적인 리뷰 이런 것들은 페르소나를 덜 써도 되는 부분? 아예 다른 자아를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공유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했던 이상적인 방송 구성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제가 원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겠죠. 물론 그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가져오면 좋겠지만 세상일이라는 게 제 뜻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버틸 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챗 익숙해지는 시간을 버틸 힘. 요게 필요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서 벽 보고 하는 그 대화는 정말 불편한 상황이고 혼자서 하는 고문일 수가 있어.
근데 그 과정을 어쨌든 이겨내야, 극복해야 한 단계 진화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을 버텨야 하는데, 그럼 이 지지를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하나는 이제 콘텐츠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콘텐츠라고 보면 되죠. 이러면은 이제 생방송보다는 녹화에 가까운데, 그래도 이 정도면 버틸 힘이 어느 정도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방송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건데, 누군가 보고 있다. 이게 뭐 감시 느낌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내 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가 있다. 요걸 위주로,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면은 뭔가 뭔가 보면서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거를 부응하고 싶은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버티는 힘이고.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버티는 힘. 하고픈 취미를 중간중간 껴넣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근데 말만 하는 거는 좀 한계에 금방 부딪힐 것 같아요. 막 어떤 버튜버가 학고일 때 정말 힘들었던 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려고 주제들을 막 이렇게 여러 개 가져오는데, 이게 보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 시간을 버티는 게, 반응 없이 버티는 게 그게 진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이런 트라이를 하는 순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될 고난 중에 하나고, 그 고난을 좀 분산을 하는 거죠, 이제. 고통의 역치를 좀 낮추기 위해 취미를 끼워 넣는 거예요. 제 취미 중에 돈 안 쓰는 취미는 역시 독서. 또 독서 리뷰가 있죠. 그 다음에 전 가끔 이제 혼자 글쓰기도 좋아하는데, 글쓰기나 아니면은 뭐 기획도 있고, 요즘엔 또 AI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AI랑 노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돈 쓰는 취미로는 레고를 좋아해서 레고 조립. 레고 조립하면서 중얼중얼하기 좋더라고, 이거. 오히려 게임보다 더 많이 중얼거리는 것 같아요. 레고를 조립하면.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로 이 저체 시간들을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를 못 찾겠다 싶으면은 뉴스 토바보기? 뭐 요런 걸 해도 되고, 요즘 뉴스 정리된 뭐 사이트들도 많고, AI가 선별해주는 뉴스 사이트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콘텐츠를 찾아내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할 게 없으면은 뭐 진짜 AI랑 브레인스토밍 해도 되고, 요걸로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제만 얻으면은 어떻게든 이야기는 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끝마다 같아요를 붙이는 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트라이를 해보는 과정에서 어떤 시도들을 해볼까, 이제 이런 것들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얘기를 해보는 거니까. 그전에는 그냥 독서 끝나면 바로 게임하고 이랬는데, 근데 사실 똑같아. 너무 늦게 얘기하지만 전략 변경 이유는 뭐 극복하고 싶은 것도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있는데, 저챗을 하나 게임을 하나 똑같다. 상황 개선이 없다. 그러면은 어차피 시청자가 없는 거죠. 시청자가 없는 건 아니고 시청자가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아니야. 시청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디폴트 값이라 이 변경하고 시도하는 거에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으면 이제 불편하더라도 강도가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시도를 해보는 거고. 혹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올지도. 하지만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뭐 요거는 항상 제가 마음속에 이제 담아두고 실행하는 프로세스예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안 됐을 때 가서 생각하자. 결국에는 후회를 적게 하기 위해서, 후회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려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맞아요. 하면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자아 성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게임을 하면 제 중심으로만 반응하게 돼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를 그걸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게임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게 제 중심의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챗을 하면 좀 더 쌍방향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로 어제 책을 읽다가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을 읽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요 책도 애덤 그랜트라는 작가의 책을 거의 믿고 보는 편인데 진짜 정말 신기한 거는 이거는 이제 저챗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책에 대한 내용인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어떤 상황에 딱 처했는데 그 상황에 되게 고민이 많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 눈에 들어오는 책들이 있거든요. 살려고 어떤 작가가 좋아서 사거나 아니면 읽고 싶어서 사거나 제목에 혹해서 사거나 어쨌든 산 책들이 있어요. 책들 중에 유독 어떤 책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거기에 제 활로가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동안에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작년에 이제 급하게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서 그때도 막 이제 그 개발 쪽 가고 싶어가지고 막 몇 년간 공부를 했었거든요. 실력이 크게 늘진 않았지만 그래서 못한 것도 있지만 그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손에 닿을 것도 닿을랑 말랑하는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급하게 취업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눈에 들어온 책이 후회의 재발견이에요. 이 책을 좀 오래돼서 이 책을 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는 의무감에 읽었겠죠. 저 항상 책을 의무감에 읽는 편이기도 하고 안 읽으면은 뭔가 문제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느낌을 덜기 위해서라도 항상 책을 무조건 하루에 30분이라도 읽어요. 무조건 읽어. 이 책의 내용이 후회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성장하는 쪽으로 후회를 하자. 그러니까 후회를 잘 이용하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면접에 대한 원하지 않는 일이니까 그 면접에 대해서 면접장 앞까지 갔다가 공장에서 일했는데 공장 앞까지 갔다가 진짜 돌아갈까? 포기할까? 다른 일을 하면은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은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막 머릿속에 막 그런 생각이 지배를 해서 진짜 그 문 앞에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 책을 떠올린 거예요. 후회 재발견 내용을. 그래서 어차피 여기를 안 다닌다고 해서 내 삶이 개선되나? 만약에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고 되면은
되면은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안심은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하자.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선 선택을 하자. 그래서 일자리를 구했고, 제 고민이 해결이 됐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이게 방송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그러니까 이 책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이 책들이 참 그런 마력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들은 말 중에 또 이거랑 좀 비슷한 게 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이 생기면 그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내 몸이 원하고 있다. 물론 이거는 검증된 건 아니고 그냥 어디서 들은 건데 이거 합리화죠. 일종의 합리화인데 일종의 합리화인데 이걸 먹고 힘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걸 먹지 않으려고 이건 안 좋은 거야 하고서는 굉장히 버티고 있다가 딱 그 음식을 먹으면 뭔가 그 고민이 사라지면서 좀 몸에 생기가 도는 거죠. 그냥 이런 뉘앙스로 이제 그 책을 대하는 거예요. 때마침 지금 같은 고민을 할 때 이 히든 포텐셜을 읽어서 이제 제 활로가 생겼고 이 활로를 이용하려고 오늘 같은 이제 고민을 풀어본 거예요. 이래서 제가 책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활로의 일환으로 저챗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봤다. 요게 이제 제가 오늘 저챗을 해본 이유였습니다.